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 주에도 행동경제학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주간 운영 성과를 같이 나누어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 바로 진행해 볼 건데요. 이번 주 내용은 행동경제학에서 주식을 언제 사고 팔면 좋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투자자로서의 성향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동되느냐를 봤는데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을 더 선호하더라, 잃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더라, 이런 내용들로 컨텐츠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까요? 읽는 것과 그러니까 방어적인 그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두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공격적인 것을 우선으로 두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이런 것들은 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전제하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패닉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막 하락할 때 너나 할 거 없이 주식을 내다 파는 행동인데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투자에 대해서 패닉셀의 유혹을 담담하게 이겨내셨던 적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은 패닉셀에 휘둘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내가 놓친 투자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겐 수익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속쓰림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왜 쟤는 잘하지? 제가 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제가 할 때 나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투자의 세계로 깊게 깊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모 때문에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패닉셀링이라든가 포모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계실까요? 어느 정도 자유로우실까요?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증상이 내부에 생길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오늘의 내용의 일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진행해 보자면 이익이 날 수 있는 투자. 자,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충분히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시건 대학의 금융 교수 네자트 세연이라는 분께서 그 1993년도 결과치였던 것 같은데요. 이 논문이. 이분 연구로는 만부를 63년부터 93년까지의 30년 동안 날짜로는 7,802일간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두 부류의 그룹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대요. 주가가 급 변동하는 때에는 조금 멈추었다가 다시 투자를 진행하는 것과 투자를 멈추지 않고 그냥 고 했던 팀과 둘을 놓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주가 급변동기에 투자를 멈췄던 사람들은 7,802일 동안에 40일만 멈춘 셈이에요. 40일만. 40일만 멈추었더니 성과가 얼마나 나왔느냐? 원금이 만 불이었으니까 8만 불, 즉 30년간 8배의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수치이기도 하죠. 1억이 8억이 되는 거고 10억이 80억이 되는 거니까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사실은 이 결과는 꾸준한 투자를 했던 옆에 케이스보다 3배 정도 수익률이 낮아요. 얼마 정도가 됐느냐면 투자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진행했던 경우에는 그 만불이 23만 불, 즉 원칙을 꾸준히 지킨 것만으로도 23배의 이익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8만 불 대 23만 불이니까 38, 24, 약 3배 정도의 수익을 냈죠. 차이가 났죠. 이거는 이익이 날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우리가 뻥 차버린 케이스인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까? 돈을 잃는 아픔에 민감해서 그런 거죠. 나는 잃기 싫어. 여기에 너무 마음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익이 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그러면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방금 전에 이익이 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발로 뻥 차버렸잖아요. 그럼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또 활짝 이렇게 끌어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7년 터렌스 오딘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하스스쿨에 계셨던 교수님이 이런 걸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회귀 이론, regression theory라고 냈다는 거죠.
간단하게 예시로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배를 타고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뭐 며칠 동안 크루즈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증된 배, 튼튼한 배, 좋은 배를 타고 쭉 가다가 갑자기 그 배를 버리고 이제 좀 있으면 가라앉을 것 같은, 빵꾸 날 것 같은 조그만 구명선으로 다 일제히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왜 미친 소리 같으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거는 주식시장의 내용으로 보자면 상승세의 주식을 내다 버리고 이제 하락하고 있는 주식으로 옮겨 타겠다는 내용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 생각이 가격이 낮은 주식은 이미 가격이 오른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 이게 뭐냐? 회귀. 그래서 떨어진 주식은 원금을 회복할 거다라는 생각, 또 많이 오른 주식은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다들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계절 같은 것 또는 지구의 자전공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어서 그런가 싶은데, 사실은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상승세의 주식을 내다 팔았을 경우에 그 주식은 12개월간 3.4%나 더 상승했었던 일이 이 당시 97년 보고서에 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텐데, 당시에는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그 회귀 이론에 의해서 잘 나가는 주식 던지고 거꾸러지는 주식을 굳이 가서 잡아오는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락세의 주식과 상승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자, 하락세의 주식에 대해서 요걸 팔면은 지금 손실이 확정됩니다. 한 30% 손실 났다고 칠까요? 30% 손실이 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30% 수익 손실이 70%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원금이 될 수도 있다. 요 경우에 이 하락세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승세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상승세 주식은, 자, 이미 주식을 팔면 30% 이익 본 수익이 확정이 돼요. 그런데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30% 이익이 그냥 원금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30%가 아니라 40%, 50%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주식을 먼저 처분하실까요? 어느 거라고요? 상승세? 예, 내용이 그래서, 자, 우리는 손실을 두려워하듯이 손실의 결과 마주하기를 되게 두려워해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손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지키는 투자를 좋아하지만, 그 손실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건 정말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락세 주식을 팔자니 손실이 났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팔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손실이 나면, 일정 금액 이상 손실이 나면 내가 팔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상승세에 있는 주식으로 투자를 옮겨가면 어, 내가 원금도 회복할 수 있고 성과도 보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세의 주식은 이제 다시 올라갈 거야 싶고, 상승세의 주식을 먼저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판 상승세 주식이 어떻다고요? 보통 12개월간 3.4%더 상승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손실날 방식은 찰떡같이 지키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날 수 있는 투자 방식은 또 외면하고 잘 안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버핏의 투자 조언으로 요 그 행동경제학 오늘 파트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버핏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원칙은 뭐 원금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1원칙이죠. 그 다음에 다른 조언에서는 S&P 500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자, 주가 인덱스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에 이때는 원금을 잃는 경우가 없어요. 주가 지수가 떨어지긴 하지만 원금을 잃는 경우가 절대 없었습니다. 절대. 특히 미국 인덱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없었어요. 근데 은행 적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훼손되죠. 즉, 내가 안전을 찾다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금이 쪼그라드는 거고요. 출렁이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은 인덱스에 대해서는 내가 되려 원금을 지켜주는 구조를 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버핏이 했던 얘기가 참 이런 투자 심리를 다 파악해 보고서 해준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자,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면 좋을까? 이익이 나는 때, 손실이 나는 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성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6일자로 해서 243일간 운영이 되었는데요.
금액가중 수익률로 9.94%가 나왔고 연한상 수익률로 14.35%의 수익을 냈는데 환율이 지난주보다 떨어졌음에도 자산 가치는 되려 늘었어요. 요번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3대 지수가 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우리 나스닥 쪽이 1.87%로 엄청나게 떨어져서 지난주에 환율 상승분을 다 되돌릴 만큼이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진행했던 포트폴리오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일반적인 배분율보다 금 쪽의 배분을 약간 늘렸던 게 유효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요 업데이트 내용에서 조금 더 따라가 보자면요. 코로나 문제가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지난주 초반 상승으로 시작했었던 3대 지수가 한 수요일쯤부터 확 꺾어져서 내려갔죠. 이게 내용으로는 이제 증시가 오른 만큼 오른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테이퍼링은 일단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시작은 하긴 할 거니까 그러면은 경기가 주가는 오를 만큼 올랐고 더 올라봐야 6개월일 텐데 여기에 테이퍼링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힘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으로 그 투자자들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에서 조금 전략을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증시가 좀 출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생기면 연준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잃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장이 너무 걱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연준의 의장께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테이퍼링 전까지 돈을 꾸준히 풀어서 양적 완화를 계속 어,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연준이 돈을 계속 푸니까 증시는 급하게 다운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는 이런 견고한 내용으로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행동경제학 관련된 내용과 피어선 포트폴리오의 운영 성과 말씀드렸는데요. S&P 500 인덱스의 꾸준한 투자 또는 S&P 500 못지않게 더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이 파란색 그래프 S&P 500보다 덜 떨어지고 S&P 500과 거의 같이 올라가는 피어선 포트폴리오에 장기 적립식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날씨가 더워지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같이 경제 심리, 투자 심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